아, 시멘트에 묻은 텅텅 빈 이 도심 속 허한 곳에 웬 여인이 홀로 저래 다소곳이 앉아있노? 안녕하십니까. 반도에 엄지만 찾아다니며 양지를 더욱 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강호발이 올시다. 여기는 부동산 투자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바로 강명역 역세권 되겠습니다. 한때 제가 사는 이 남도에도 KTX 강명 그걸로 상당히 유명했고 투자하라고 시끌벅적했습니다. 윗동네에 있는 복부인들도 이 모자라가지고 남도까지 내려오더라고요. 자, 저기 우리 건설 노가다 형님들이 또 안전구호를 좀 외쳐주시고 현장에 투입되고 계십니다. 이 엄동설안에 수고가 많으시네요. 의야등등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건 그렇고 이곳 강명역 역세권 여기 투자해서 참 수렁으로 빠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습니다. 오늘은 그런 평범한 중년 투자자가 여기서 겪게 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곳은 강명역 GDIC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아랫동 상가 공실만 봐도 매우 충격적이고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상가 위주로 촬영을 했습니다. 위쪽 지산 사무실동은 쭉 보여드리고 싶어도 문을 저래 닫아 놓으니까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. 분양 사무실은 이미 철수했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, 그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리도 만무합니다. 제대로는 고사하고 대체로 여기는 다 찼어 몇 개 안 남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. 이래 사실을 왜곡해버리니까 우리는 의야등등 조심해야 됩니다. 2019년 당시 구영탄 씨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59세를 맞이하여 60이 되기 전에 희망퇴직을 신청했고요. 이제 그러다가 퇴직을 막상 하고 보니까 퇴직금은 한 4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손에 들고 있으면서 노다지 용돈처럼 쓸 수는 없고 이것을 뭐라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활비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은 안 떠오르고 하루하루 시간만 가면서 돈은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. 때마침 그 당시 아파트와 상가 열풍이 불면서 정부에서는 규제가 살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. 다주택자 위주로 세금을 때리면서 아파트 쪽 투자는 대출 규제, 세금 규제 이래 걸리면서 상당히 제한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틈새 시장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요상한 이름을 단 투자 상품이 갑자기 투자자들 사이에 핫 이슈로 등장하게 되어버렸습니다. 그때는 너도나도 입만 열면 지산했거든요. 아파트는 서울 주변으로 기본 억 단위를 투입해야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산 이거는 가격이 4억이라 치면 10%인 계약금 4천만 원만 걸면 투자가 가능했고 주택 수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가 이래 좋은 게 다 있노 이래 생각을 했고요. 또 분양 사무실에 바람제비들 이 무슨 실장님 자 무슨 팀장 이러면서 말끔하게 구두 반딱반딱하게 닦아 신고 청산유수처럼 좋은 점만 부각해서 모든 금융 문제까지 저거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. 대출이 70, 80%까지 가능했으니 도장만 빌려주면 알아서 다 돈도 빌려왔습니다. 더 문제였던 것은 호실을 두부 자르듯이 저래 잘라서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
한 사람에게 두세 개씩 막 앵겼습니다. 평생 회사일만 하면서 사회 경험이 일천한 이런 직장인 퇴직자들 위주로 겨냥을 했거든요. 또 심지어 주부들도 많이 간혹 있었습니다. 한 호실당 150만원씩 이 월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하는 김에 3개 정도만 하면 월 45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온다. 이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. 이래 달콤한 얘기만 해댔습니다. 자, 우리 순진한 이 영탄님 또 그 말을 듣고 발랑기거든요. 게다가 지금까지 투자처 탐색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알아볼 기력도 없고 이제 이걸로 하자 이래 결정을 했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이제 나는 너는 이제 끝났다. 살살 여행이나 다니면 된다. 이래 된 겁니다. 당연히 영탄님도 처음에는 1개 정도 해보고 1년 정도 월세를 받아보고 되는 거 봐가면서 이 개수를 조금씩 늘리려고 했는데 우리 노련한 이 실장님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 먹잇감에게 1개만 앵기고 말겠습니까? 그냥 딱 3, 4개는 기본입니다. 다행히 영탄님이 좀 새가슴이라 가지고 3개로 끝나긴 했지만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. 무려 12억이 들어갔으니 자기 가진 4억 다 들어가고 8억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. 자, 처음에는 그래도 별일 있겠나. 월세만 잘 들어오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 당시만 해도 임대 문의도 좀 있고 1개는 실제로 임대가 좀 나가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발 금리 인상을 선두로 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있던 임대인도 장사가 안 된다면서 나가버리고 그 뒤론 깜깜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. 월 450을 받으려고 했다가 빚을 8억 지게 되었고 결국 대출금과 관리비, 세금 포함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그 이상씩 갚아 넣어야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영탄님은 열심히 택시도 하고 경비도 쓰고 이러면서 빚을 갖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평생 돈 한 번 벌어본 적도 없는 그 부인까지 신경쇠약으로 병원도 다니면서 분식집에서 알바도 하고 그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부린 결과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노후를 조금 걱정하는 그런 소시민들이었습니다. 평생을 성실하게 회사만 다니면서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는 어린애입니다. 실장하는 저 친구들이 나이가 20살, 30살 아래 어릴 수도 있는데도 걔들한테 저 환경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. 순진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서두르게 또 만들거든요. 전국에 부동산 투자하다가 경매 엔딩으로 끝난 이 수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더 이상 이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를 하나라도 더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자산을 지켜드리려는 그런 충정에서 항상 이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